기분 좋은 나들이 이후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간 이유, 바로 슈슈가 무시증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인생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꿀 것은 다름 아닌 수수가 문시증이었습니다. 유독 시니어들에게 더 잔혹하다는 질병, 바로 슈슈가 무시증입니다. 아들을 엄마, 요즘 날씨 참 좋죠? 아침 저녁엔 서늘하고 낮엔 햇살이 따뜻하고 이런 날씨면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산책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텃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실제로 요즘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우리 세대 분들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위험한 때래요. 뭐가 위험하냐고요? 바로 쯔쯔가무시증이라는 병 때문이에요. 이름부터 좀 이상하죠? 처음 들으면 그게 뭐야? 싶은 병 이름인데 실제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이 병에 걸린대요. 그것도 대부분이 엄마처럼 시니어 세대예요. 에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병은 처음엔 감기처럼 시작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뇌까지 염증이 퍼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대요. 오늘은 이 쯔쯔가무시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 전에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왜냐면 엄마가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추셔도 구독을 해놓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기도 편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정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아셨죠?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먼저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영자 씨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세이신 김영자 씨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씩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셨대요. 체력도 좋으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0월 초순 평소처럼 등산을 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감기인가 보다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셨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열은 더 올라가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래요. 신장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 올라가 있고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등산 후에 피부에 검은 딱지 같은 게 생기지 않았냐고 물어보셨대요. 자세히 보니 허벅지 안쪽에 작은 검은 딱지가 있더래요. 바로 쯔쯔가무시증이었어요. 김영자 씨는 그날부터 2달간 투석 치료를 받으셨어요. 얼굴이 붓고 다리가 퉁퉁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대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온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신장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평생 인공투석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식사도 제한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요. 투석 기계가 있는 곳으로만 가야 하니까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지만 신장 기능은 예전의 6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싱겁게 드시고 물 섭취량도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시면서 사셔야 한대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든 겪을 수 있대요.
이번엔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종대 씨 얘기예요. 71세이신 박종대 씨는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가꾸세요. 고추, 상추, 배추 같은 것들 심어서 가족들 먹을 만큼만 키우시는데 그게 낙이셨대요. 10월 중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해서 평소보다 좀 오래 밭일을 하셨어요. 풀도 뽑고 땅도 고르고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시작되더래요. 밭에서 먼지 좀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지켜보셨는데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을 지경이었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렴이래요. 그것도 쯔쯔가무시증 때문에 생긴 폐렴.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산소 치료도 받으셨어요. 일주일 넘게 입원해 계시는 동안 산소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셔야 했대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퇴원은 하셨는데 지금도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한대요. 밭일도 예전처럼은 못 하시고요. 폐가 손상되면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 손상이 심해져서 산소통을 달고 생활해야 할 정도였대요. 집에서도 외출할 때도 항상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박종대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든 겪을 수 있대요. 충북 제천에 사시는 이정희 씨는 76세예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는 게 일과셨대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동네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재미도 있고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점심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저녁에는 구토까지 하시더래요. 열도 39도 넘게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는데 대답을 못하시고 그냥 쓰러지셨대요. 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시더니 중환자실로 바로 옮기셨어요. 진단 결과는 뇌염을 동반한 쯔쯔가무시증이었어요. 이정희 씨는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셨어요. 가족들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면서 제발 깨어나시기만 하면이라고 기도했대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깨어나도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보여서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진 못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방금 한 말을 까먹으시고 사람 이름도 자주 헷갈리시고 말도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뇌에 염증이 더 많이 퍼졌다면 반신마비가 오거나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혼자서는 생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공원 산책 한번 갔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든 겪을 수 있대요. 강원 홍천에 사시는 정혜숙 씨는 70세예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 분이라 친구분들과 자주 등산을 다니셨대요. 10월 말 단풍 보러 근처 산에 오르셨는데 다음 날부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구역질이 나더래요. 어제 산 오르느라 무리했나 보다 하고 쉬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보니까 눈 흰자위도 노래지고 피부도 누렇고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했더래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8배나 올라가 있었대요. 황달을 동반한 쯔쯔가무시 간염이었어요.
정혜숙 씨는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의사 선생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장기거든요. 간이 망가지면 약물 대사도 안 되고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출혈도 잘 멈추지 않아요. 조금만 더 악화됐으면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이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래요. 정말 심하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간 건강을 계속 확인하셔야 한대요. 술은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약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요. 등산 한번 잘못 갔다가 간까지 망가질 뻔했어요. 정혜숙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든 겪을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경북 안동에 사시는 오창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오창수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작은 밭에서 채소 농사를 지으시는데 일하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10월 초 밭에서 고구마를 캐시다가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하게 오더래요.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다음 날은 일어나질 못하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가족들이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서 제대로 재어지지도 않았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급하게 검사하고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폐혈증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래요. 쯔쯔가무시증 세균이 혈액 속으로 퍼져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오창수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혈압을 올리는 약을 계속 맞고 항생제를 고농도로 투여받고 온몸에 관을 달고 계셨대요. 가족들은 이번엔 정말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매일 울었대요. 폐혈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균이 혈액 속으로 퍼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 장기가 동시에 기능을 멈출 수 있거든요.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률이 아주 높아져요. 다행히 오창수 씨는 고비를 넘기셨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서 살아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회복되셨지만 체력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세요. 밭일은 당분간 못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신대요. 밭에서 일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창수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든 겪을 수 있대요. 엄마, 그럼 도대체 쯔쯔가무시증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이 옮기는 세균성 감염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충이라는 거예요. 다 자란 진드기가 아니라 아직 어린 상태,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병을 옮기는 거예요.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2 정도래요. 고춧가루 한 알보다 작아요. 주황빛을 띤 둥근 몸통에 다리가 6개 달려 있는데 플립 끝에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면 달라붙는데요. 이 작은 녀석이 피부에 붙으면 살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침샘에 있던 세균을 주입해요. 그 세균 이름이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래요. 이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각종 장기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린 후 5일에서 14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엔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감기랑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특징적인 증상은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보통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생겨요. 머리 뒤쪽, 귀 뒤,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이런 곳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니까요. 환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산에도 자주 가고 밭일도 하고 공원 산책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도 더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10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털진드기 유충이 가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실제로 전국에서 해마다 3,000명 넘게 이 병에 걸린대요. 그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풀숲 근처에서 잠깐만 앉아 있어도 충분히 물릴 수 있대요. 등산로 옆 풀밭, 공원 잔디, 텃밭 주변, 심지어 집 근처 화단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감기인 줄 알고 버티다가 이렇게 된 분들이 정말 많대요.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뭐 하면서 참다가 병원 가기 귀찮아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거래요. 쯔쯔가무시증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항생제로 치료가 잘 돼요. 2주 정도 항생제 먹으면 대부분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아무리 치료해도 이미 손상된 장기는 되돌리기 어려운 거예요. 엄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쯔쯔가무시증은 백신도 없고 한 번 걸렸다고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다행히 예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산이나 공원, 텃밭에 가실 때는 옷부터 제대로 입으셔야 해요. 긴팔 상의, 긴 바지는 기본이에요. 날씨가 더운데 긴팔은 좀 그렇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털진드기는 피부에 직접 닿아야 물 수 있거든요. 옷으로 피부를 최대한 가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바지는 양말 속에 넣으세요. 좀 불편하고 멋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진드기가 바지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모자도 꼭 쓰세요. 머리카락 사이로도 진드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갑도 챙기세요. 풀을 만지거나 땅을 만질 때 손에 진드기가 붙을 수 있어요. 옷 색깔도 중요해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좋아요.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색 옷을 입으면 혹시 진드기가 붙었을 때 눈에 잘 보이거든요. 주황빛을 띤 진드기는 밝은 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진드기 기피제도 꼭 바르세요. 약국에 가면 디트 성분이나 이카리딘 성분이 들어간 기피제가 있어요. 이걸 노출된 피부와 옷에 뿌리면 진드기가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발목, 손목, 목 부분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도 챙기세요. 풀밭에 직접 앉으면 진드기가 붙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쉬거나 도시락 드실 때는 꼭 돗자리를 깔고 앉으세요. 밖에 나가셨을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풀숲이나 덤불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등산로 옆으로 살짝 비켜서 소변을 보시거나 사진 찍으려고 풀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털진드기는 풀잎 끝에 매달려서 사람을 기다리거든요. 등산로나 산책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길에서만 다니시면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요. 땅에 직접 앉지 마세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잔디밭이라도 진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돗자리를 깔고 앉으세요. 만약 풀에 손이 닿거나 옷에 흙이 묻으면 바로바로 털어내세요. 진드기가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쉬실 때 도시락이나 간식 드실 때도 돗자리 위에서만 드세요. 바닥에 음식을 놓지 마시고요. 엄마, 야외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땀도 안 흘렀으니까 그냥 옷걸이에 걸어두자. 내일 또 입을 건데 뭐. 샤워는 저녁에 할게.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 털진드기 유충은 옷감에 붙은 채로 며칠 동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옷을 입는 순간 피부로 옮겨 붙는 거예요. 옷장에 걸어둔 옷, 소파에 놓아둔 옷, 심지어 세탁 바구니에 넣어둔 옷에서도 진드기가 나와서 다른 옷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풀밭 근처를 지나가셨다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옷을 벗으세요. 현관이나 베란다에서 벗는 게 좋아요. 집 안으로 진드기를 들여오지 않기 위해서예요. 벗은 옷은 절대로 다른 옷이랑 섞지 마세요. 바로 세탁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진드기가 죽어요. 만약 세탁기에 온수 기능이 없으시면 햇볕에 충분히 말리기만 해도 효과가 커요. 진드기는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세탁한 옷은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의 자외선도 진드기를 죽이는 데 도움이 돼요. 건조기가 있으시면 고온으로 건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샤워하세요. 좀 쉬다가 할게 하지 마시고 옷 벗자마자 바로 씻으세요. 진드기가 아직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샤워할 때는 온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부위를 잘 보세요. 머리 뒤쪽,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허리,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발목. 이런 곳이 진드기가 좋아하는 부위예요. 피부가 얇고 부드럽고 따뜻한 곳이거든요. 만약 작은 검은 딱지나 벌레 물린 자국 같은 게 보이면 절대 손으로 뜯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보여주셔야 해요. 샤워할 때는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을 문질러 씻으세요. 혹시 붙어 있을지 모르는 진드기를 떼어내기 위해서예요. 머리도 꼼꼼히 감으세요. 샴푸로 2번 감으시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훑으면서 확인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감염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대요. 샤워하고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야외 활동 후 2주 동안은 몸 상태를 잘 살피셔야 해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고열이 나요.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해열제를 먹어도 잘 안 떨어져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특히 근육통과 관절통이 심해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살이 심해요. 두통이 심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요. 몸통이나 팔다리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요. 어딘가에 검은 딱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벌레 물린 자국처럼 보이는데 가운데가 검게 딱지처럼 되어 있어요. 엄마,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산에 갔었어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텃밭에서 일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야외 활동을 했다는 걸 알아야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냥 열이 나요 라고만 하면 감기로 오해할 수 있어요. 검사는 혈액 검사로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시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세요. 초기에 항생제를 쓰면 정말 빨리 좋아지거든요. 며칠만 지나도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니까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65세 이상은 하루만 늦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분들은 병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엄마, 몇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는 평생 산에 다녔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방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안 걸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진드기는 매년 있고 언제든 물릴 수 있어요. 요즘엔 산에 사람이 많아서 진드기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 풀밭에도 진드기는 있어요. 나는 등산로로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등산로 옆에서 잠깐 쉬거나 사진 찍으려고 살짝 비켜서거나 끈 묶으려고 앉거나 하는 순간에도 진드기가 붙을 수 있어요. 혹시 같이 사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얘기를 꼭 나눠주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 텃밭 일 하시는 분들, 공원 산책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와서 같이 산에 가자고 할 때도 손주들한테도 긴팔 긴바지 입히시고 돗자리 꼭 챙기시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기시고 그러세요.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면역이 약해서 고열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대요. 약국에서 진드기 기피제 사실 때는 약사님한테 털진드기 예방용으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모기 기피제랑은 성분이 좀 달라요. 디트나 이카리딘 성분이 들어간 걸로 사세요. 옷도 진드기 방충 처리가 된 제품들이 있어요. 아웃도어 매장에 가면 퍼메트린 성분으로 처리된 옷들이 있는데 이런 옷을 입으면 더 안전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엄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쯔쯔가무시증은 이름은 낯설지만 매년 수천 명이 걸리는 흔한 감염병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걸려요. 가을철, 그 중에서도 10월과 11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초기엔 감기처럼 시작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폐, 뇌, 간 등 중요한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외출할 때 긴팔 긴바지 입고 밝은색 옷 입고 기피제 바르고 돗자리 챙기고 야외 활동 중엔 풀숲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직접 앉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옷 벗어서 뜨거운 물에 세탁하거나 햇볕에 충분히 말리고 바로 샤워하고 온몸 구석구석 확인하고 이후 2주 동안 열이나 몸살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서 야외 활동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만 지키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이름이 낯설다고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지금이 바로 쯔쯔가무시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래요. 날씨 좋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산책 가시거나 등산 가시거나 밭일 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가을 즐기시려면 오늘 들은 내용 꼭 실천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 모두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심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 꼭 주위 시니어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꼭 엄마는 시니어 채널 구독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날씨 좋고 단풍 예쁘고 공기 맑은 요즘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즐기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다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옷 잘 입고 돗자리 챙기고 집에 와서 바로 씻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엄마.